안녕하세요. 화학을 가르치는 정우세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제 우리 아이들이 고3이 됐죠. 이제 수험생이 되셨는데,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이제 학부모님들 마음을 조금씩 더 이해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희 첫째가 이제 중3이 됩니다. 저희 첫째가 중3이 돼서 저도 이제 약간 입시생 부모님들의 마음을 좀 알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자, 이제 어쨌든 이제 우리 아이가 고3이 되고 그러면 화학을 할 것이냐, 어떤 같은 과목을 선택할 거냐, 지금 고민들이 좀 있으실 것 같아서 제가 지금 시기에 하셔야 되는 두 개의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일단 선택 과목을 어떤 걸 해야 될 거냐, 그리고 만약에 화학을 선택한다면 누구에게 맡길 거냐, 이거죠. 자, 물론 대부분은 지금은 선택 과목을 정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아직 혹시 못 정하신 분도 있을 것 같고, 또 화학을 정한 상태에서도 이게 과연 잘한 선택인가, 그거에 대한 고민을 좀 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자, 첫 번째 질문부터 한번 해볼게요. 과연 어떤 과목을 선택해야 되나요? 쉬운 걸 해야 되나요? 지구과학을 해야 되나요? 대놓고 말씀드릴까요? 자, 어떤 과목을 해야 되냐면 일단 우리 아이가 좋아하고 잘하는 과목을 해야죠. 잘하지도 않고 내가 해본 적도 없는데 그냥 주변에서 야, 뭐 지구가 괜찮대더라. 무슨 과목이 괜찮대더라. 그냥 그렇게 해서 따라가면 아이가 잘하지도 않고 흥미도 없는데 1년 내내 수험 생활하면서 너무 힘들겠죠. 그래서 자기가 일단 좋아하고 잘하는 과목을 하는 게 맞을 겁니다. 또 자기가 나중에 대학에서 전공을 하고 또 진로를 선택했을 때 그 관련된 일을 하는 게 맞겠죠. 그런 거를 일단 수능에서 먼저 열심히 공부를 하고 가면 나중에 당연히 도움이 되겠죠. 그럼 그런 과목이 뭘까요? 그렇죠. 이공계를 가면요. 어느 분야를 가건 다 화학과 관련이 있을 겁니다. 근데 지금은 이 선택 과목의 불균형이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 생물하고 지학이 너무 많은데 특히 지학이 너무 많아졌는데 그래서 이제 문제점이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대학에 가서 1학년들이 그렇게 휴학을 많이 한다고 그래요. 왜냐면 못 따라가는 거죠. 생물 지학을 하고 온 애들이 특히 그런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수업을 못 따라가니까 중간에 휴학을 하고 이제 대학생들이 과외를 하고 공부를 하고 막 이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서울대가 가장 먼저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2024년 서울대 입시 변화를 보시면 수능에서입니다. 자, 수능에서 물리화학 중에 한 과목을 필수로 해야 되는 학과를 지정했어요. 이런 학과들이 물리나 화학 중에서 한 과목을 수능에서 반드시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럼 이런 경향은 이제 다른 학교들도 이어질 거로 보고요. 그만큼 이제 불균형이 심해져서 대학들도 나서고 있고, 그럼 평가원은 가만히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아무도 이 자료를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잘 모르시는 건데 2014년, 15년, 16년 요때 화학이 어려웠고 요때 지학이 굉장히 쉬웠어요. 그래서 그때 민족의 대이동이 일어났어요. 지학을 엄청 5만 명이던 선택자가 거의 15만 명을 찍었어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 그래서 평가원이 이렇게 선택자의 불균형이 심해지면 평가원이 할 수 있는 방법은요. 뭐밖에 없을까요? 뭐 학교 가서 지구과학 선택하지 마세요. 물리화학 하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평가원이. 평가원이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건 수능에서의 난이도 조절입니다. 그 난이도를 조절하면 자연스럽게 선택자의 불균형이 해소가 되니까 그래서 몇 년부터 시작이 됐냐면 2017년부터 시작을 했어요. 2017년 몇 년 됐죠 지금? 5년 됐습니다. 5년. 17, 18, 19, 20, 21년까지. 올해까지요. 그래서 그거를 모르실 거예요. 왜냐면 이걸 다 연도별 다 찾아볼 수가 없으니까 과연 이 난이도가 어떻게 조절이 되고 있는지 그 변화를 모르실 것 같아서 자, 제가 자료를 좀 보여드릴게요. 자, 2017년부터 시작됐다고 말씀드렸죠. 평가원이 내부 지침을 내렸습니다. 너무 이제 선택자 불균형이 심해지니까 물리화학을 쉽게 내세요. 생물하고 지학은 어렵게 내세요. 라고 2017년부터 시작이 됐어요. 자, 보세요. 1등급 컷입니다. 6월, 9월, 수능. 보이시죠? 화학을 좀 강조하겠습니다. 보이시나요? 이때부터 시작이 됐어요. 자, 2018년도 보여드릴게요. 2018년 6월, 9월, 수능. 보이시죠? 화학이 어려웠던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화학이 어려운 과목이야. 대학에서 수능 선택 과목을 하면 불리한 과목이야. 라는 거는 아니라는 거죠.
자, 19년도 보여드릴게요. 2019년의 등급 컷입니다. 6월, 9월 수능. 보이시죠? 그러니까 생물하고 지학을 계속 어렵게 내라라는 게 내부 지침이었다고요. 자, 요때까지가 이제 개정 전이고, 자, 개정 후, 이제 2020년, 개정 첫 해, 이제 결과를 보여드릴게요. 개정 첫 해에도 그 경향은 당연히 이어지고 있어요. 이때는 개정 첫 해라서 제가 다 보여드릴 건데, 10월까지. 그리고 결국 수능에서도 마찬가지. 보이시죠? 그러니까 지학이 쉽다라는 건, 그거는 옛날 말이에요. 정말 옛날 말이에요. 지금은 생물하고 지학을 어렵게 계속 내고 있고 물리화학을 쉽게 내줘라. 이게 제 평가원의 내부 지침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화학을 잘하는데 주변에서 들으니까 이게 불리하다더라. 아닙니다. 그거 오해입니다. 자, 이게 개정 첫 해였고요. 자, 이번에 치러진 2021년 수능. 2021년 수능. 이번에 어려웠다고 하는데 어땠을까요? 물리, 생물, 지학, 그리고 화학. 보이시죠? 또 2 같은 경우 보면 지학은 컷이 42점입니다. 이번에 생물이 너무 어려워갖고 생물지학 선택한 학생들이 생물에서 완전히 멘탈이 털린 거예요. 그래서 지구과학 시험 볼 때 어떤 종수를 보는지 모르겠다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생물하고 지학을 확실하게 계속 어렵게 내고 있습니다. 몇 년째요? 5년째요. 5년째. 근데 아직도 이 선택자 불균형이 해소가 안 됐기 때문에 이 경향은 계속 이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화학을 선택하는 게 결코 불리한 게 아닙니다. 그냥 반대로 얘기해서 유리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화학을 잘하고 좋아한다. 그러면 그걸 선택하는데 전혀 주저함이 없으셔도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선택 과목에 대한 건 됐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개정이 되고 나서 지금 현재 3년 차죠. 자, 3년 차인데 개정이 된 이 화학이 어떤 거냐라는 거에 대해서 오해하시는 분들이 또 있는 것 같아서 개정화학에 대한 오해를 좀 풀어드릴게요. 난이도 측면하고 그 다음에 공부 분량의 측면하고 2개를 보여드릴 건데, 자, 난이도는 일단 낮아졌습니다. 개정 전보다 개정이 되면서 쉬워졌어요. 왜냐하면 그 킬러 문항이 줄었습니다. 가장 어렵게 나오는 문제들이 줄었어요. 또 공부 분량, 그 교과 과정 자체를 줄여버렸어요. 그래서 공부 분량도 줄었습니다. 그래서 난이도 측면에서는 먼저 그 개정 전에 제일 어렵게 나오는 킬러 문항이 3가지 주제였어요. 양적 관계, 중화 반응, 그리고 그 산화원원 단원에 가면 금속의 상대적 반응성이라는 게 있었는데 얘가 오답률 1위로 여러 번 나왔습니다. 오답률 1위를 여러 번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주제였어요. 근데 이걸 빼버렸습니다. 개정이 되면서 빼버렸어요. 그래서 지금은 딱 2개입니다. 주제가. 그러니까 요 2 주제만 해결한다면 이제 만점이 충분히 가능한 거죠. 그래서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 킬러가 준 게 엄청 큰 거죠. 또 교과과정 자체도 보면 개정 전에 분량하고 개정 후에 분량을 보면 그 공부량 자체가 한 80% 정도로 줄었습니다. 특히 3단원에 뭐가 있었냐면 이제 부모님들 학교 다니실 때 왜 탄수화물 해보셨죠? 탄수화물. 분량이 엄청 많은 거거든요. 그게 거의 개정 전에는 3단원의 양의 반이었어요. 근데 그걸 다 빼버렸어요. 통째로 드러냈어요. 그래서 분량 자체가 많이 줄었고, 그러니까 공부량도 줄었고, 그 다음에 킬러 문항도 줄었기 때문에 이게 화학이 공부하기가 훨씬 쉬워졌어요. 그리고 평가원은 쉽게 내줘라. 이렇게 하고 있고. 이게 선택 안 할 이유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선택 과목 해결됐으니, 자, 그러면 화학을 선택했어요. 자, 누구에게 맡겨야 될까요? 아, 좀 민망한데. 원래 현장에서 이제 설명하면 이 부분에서 좀 빵 터지십니다. 근데 제가 뭐 제 수업이 제가 강의를 잘합니다. 제 수업이 좋습니다. 이렇게 제 입으로 얘기하는 것보다 올해 수능을 봤던, 제 수업을 듣고 수능을 봤던 학생들이 제 강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했었는지, 어떤 느낌을 받았었는지, 자, 그걸 제가 더 보여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좀 많이 갖고 왔습니다. 놀라실 수 있어서, 자. 잘 안 보이시는 분들 많죠? 당연히 제가 확대해왔습니다. 자, 확대했습니다. 이 학생. 보통 이렇게 많이 보내요, 학생들이. 자, 4월부터 화학을 시작했대요. 6평에서 2등급 받고 화학은 만점을 받았습니다. 이 학생이 저를 선택해서 수능하기에 제일 잘한 것 같다고 이렇게 칭찬을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당부를 했어요. 후배들한테 꼭 얘기해달라고. 여기 보이시죠? 12월부터 강의 시작할 때 꼭 얘기해 주세요. 노베이스여도 지금 화학 시작하는 거 결코 늦은 게 아니라고. 이 학생 보이시나요? 4월에 6등급이었어요.
4월에 6등급이면 거의 그냥 그 찍는 게 반이죠. 그런데 이 학생이 열심히 따라와서 수능에서 만점을 받았습니다. 거의 신화죠, 신화. 근데 6등급에서 1등급 뭐 가능한데 저는 몇 등급까지 해봤냐면요. 이게 7등급에서 1등급 되는 학생도 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지금 화학에 전혀 베이스가 없다. 근데 엄마 나 화학이 좋아. 시키세요. 저한테 맡기시고 믿고 한번 시켜보세요. 제가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또 많이 보여드릴 거예요. 제가 많이 갖고 왔거든요. 이 학생은 이제 몇 년간 한 3년 수업을 제 수업을 들었었는데 다시 도전해보고 싶어서 수업을 들었다고 해요. 근데 많은 힘이 됐다고. 근데 하나 틀리고 이제 다 맞았는데 수업을 들으면서 이렇게 저는 화학 수업을 해주지만 아이들이 공부하면서 많은 그런 정신적인 그런 도움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자, 또 이런 학생도 있는데 정말 많이 쓰죠, 아이들이. 이게 지금 조명 때문에 제가 옆에서 잘 안 보이는데요. 어쨌든 뭐 저희가 수업하면서 들었던 제가 막 애들한테 반복시켰던 공식입니다. 중화 반응 풀 때 이 공식으로 다 풀리거든요. 자, 그래서 자랑스러웠다고 고마웠다고 이렇게 문자도 보내고 또 이 학생도 보면 뭐 우울해 있었던 거죠. 시험 잘 못 봐갖고 이번에 불수능이었잖아요. 근데 화학 채점하고 나서 기분이 되게 좋아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공부한 거에서 우리가 공부한 거에서 다 겹쳐서 신기했다고 영원히 홍보하겠다고. 자, 또 이 학생은 들으면서 저희가 이벤트를 좀 많이 했거든요. 학생들 힘내라고. 저희 실장님하고 조교수님들하고 이렇게 힘내라고 종종 이벤트를 하는데 그게 학생들한테 많은 힘이 된 것 같아서 제가 이것도 자랑하려고요. 또 이 학생은 형광을 언제 3모 보고 충격받아서 그때부터 듣기 시작했는데 4, 5등급 간당간당 했습니다. 근데 자기가 이런 거를 40점대 이상을 노릴 수 있다라는 거를 기대도 못 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따라오면서 내가 이제 풀리는구나 문제가. 화학이 점점 재밌어지고 자, 수능에서 좋은 결과를 받았습니다. 그죠? 1등급 받았어요. 또 이 학생도 화포자였대요. 화포자였는데 자, 듣고 제가 풀 수 있는 기적을 만들어줘서 고맙다고. 제가 더 고맙습니다. 자, 또 이 학생도 보시면 한 명 한 명 잘 챙겨줘서 고마웠다고 좀 오랜 기억에 좋은 기억으로 남을 것 같다고 해서 저도 고맙다고 답장을 했고요. 자, 또 이 학생도 보면요. 제가 이제 공식을 만들어준 게 학생들한테 진짜 좋았나 봐요. 그리고 수업하면서 제가 뭐 그런 얘기를 많이는 안 하지만 애들이 이제 느끼는 것 같아요. 선생님이 정말 노력을 많이 하시고 그렇게 준비를 많이 해서 우리 수업을 해주는구나. 그걸 듣고 자기들도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또 이 학생도 고3 생활 잘 버틸 수 있었다고. 그래서 저도 되게 이런 거 들으면 좀 뭉클해요. 또 이 학생도 48점 받았다고. 고마웠다고. 감사했다고. 그죠? 분량이 좀 장난 아니죠. 논문 쓰는 것 같죠, 애들이. 자, 30점대. 와, 이 학생도 거의 뭐 5등급, 6등급이죠. 그런데 화학 공부하면서 흥미를 가지고 그 다음에 수업을 들으면서 화학을 공부하니까 제가 이제 저랑 같이 하면서 화학이 이제 술술 풀리니까 점점 재밌어지니까 이제 다른 과목도 도전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좋은 영향을 받았다고. 그래서 폰 화면에 3년 내내 훈구쌤 지원서가 있었다고 해갖고 받아줄까 생각해요. 또 이 학생도 이 형광 들었던 학생인데 이 학생도 화학의 재미를 느끼고 또 다른 과목까지 선택 그렇게 영향을 받았다고. 3등급 받았었는데 수능에서 47점 받았어요. 1등급이죠. 또 이 학생도 보면요. 이 말 되게 뿌듯했어요. 저는. 지금까지 다닌 학원 수업 중에서 최고였다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또 이 학생들 보면 재수했는데 성공했다고. 이 문구에 저도 또 뭉클하더라고요. 약대 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축하 많이 해줬습니다. 또 이 학생을 보면 했는데 뭐죠? 제가 마지막 날 좀 멘트를 좀 힘을 주라고 많이 얘기를 해줬는데 그게 많이 힘이 됐던 것 같고. 또 이 학생들 보면 1등급을 꿈꿀 수 있었던 거, 그리고 화학 공부하면서 자신감 많이 생겼다고 좋은 평가를 해줬습니다.
아, 플래너 첫 장에 자랑스러운 홍보파 되기. 막 이렇게 했대요. 보면서 자기의 꿈도 저를 수업을 들으면서 저런 사람이 돼야 되겠다. 나도 저런 사람이 돼야 되겠다. 좋은 영향을 준 것 같습니다. 자, 이 학생도 보면, 네, 5등급이었대요. 5등급이었는데, 자, 이렇게 해서 결국 좋은 성적을 받아서 50점 받았습니다. 그죠? 이번에 되게 어려웠다고 하는데. 자, 얘도, 이 학생도, 유일하게 좋아했던 수업이래요. 수업 하나만 들었나요? 네. 그건 아닐 것 같고. 어쨌든 이렇게 좋게 평가해줘서 저도 너무 고마웠어요. 이 학생도 아까 그 학생 친구였나 봐요. 그죠? 4모 때 6등급. 근데 45점 받았으니까 1등급입니다, 이번에. 야, 그렇게 해서 길 가다가 절하는 사람이 있으면 절해요. 그래서 한번 보려고요. 길 가면서 열심히 보려고. 절하는 학생이 있는지. 또 이 학생도 40점을 받았는데, 네, 어렵고 헷갈리는 개념들을 잘 잡을 수 있어서 화학이 어렵다는 편견을 버릴 수 있었다고. 그러니까 버리세요. 화학이 어렵지가 않습니다. 누구랑 함께 하면? 네, 아까 그 사람이죠. 네. 자, 이 학생도 1년 동안 힘이 돼줘서 고마웠다고 되게 자랑스러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너무 고맙고 그렇습니다. 자, 함께 할 수 있어서 행복했다고. 듣는 것 중에 외부 수업 중에 선생님 수업이 유일하게 제 수업만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자, 그래서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올해도 이렇게 좋은 평가를 해줘서 또 저도 힘을 얻고 또 보람도 있고 참 직업 선택을 잘한 것 같아요. 남의 꿈을 이룰 수 있는데 제가 도움을 주는 그런 직업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매년 열심히 노력할 겁니다. 자, 근데 이제 학부모님들이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이제 수업이 학생들이 많다 보니까 그러면 대형 강의를 들을 때 이렇게 관리를 잘 받을 수 있는지 그런 걱정을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요. 관리를 저희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자, 일단 그 관리 시스템에 보면 수업에 오면 이제 그 전주에 공부했던 내용을 당연히 테스트를 합니다. 시작 전에 간단히 5분에서 10분 사이로 자 테스트를 하고 그다음에 수업을 하고 그다음에 공통 과제물이 일단 나갑니다. 공통 과제물이 나가고 그다음에 그 공통 과제물이 이제 80문제씩 매주 나가요. 그럼 그거를 이제 OMR을 받아서 채점을 합니다. 그럼 채점을 하고 나면 학생들마다 틀린 문제가 다를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다시 한번 모아주고 그것들과 동형 문제들, 비슷한 유형의 문제들을 모아서 개별 과제물이 다시 나갑니다. 그래서 피드백 과제물이 그 자기 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피드백 과제물이 나가고요. 그래서 공통 과제물, 피드백 과제물, 그리고 저희 그 현장생들만 이용할 수 있는 홈페이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 홈페이지에 가면 그걸 다 다운받을 수가 있어요. 저희가 물론 프린트해서 다 줍니다. 근데 자기가 더 해보고 싶으면 홈페이지에 가서 다운받아서 얼마든지 더 반복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만들어 놨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좀 자랑하고 싶은 거. 자, 현장 수강생들만을 위해서 질문 조교쌤이 있는, 이게 중요하죠. 무료 스터디 카페를 제가 무려 5년째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홍보를 잘 안 해서 제 탓이에요. 홍보를 잘 안 해서 모르시는 분들도 있고 학생들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서 제가 작년에 이제 많이 여름방학 때부터 홍보를 했더니 아, 그런 게 있었냐며. 그러면서 애들이 와서 이제 많이 공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 좀 그 홍보를 좀 하려고요. 무료입니다, 무료. 현장 수강들은 누구나 와서 공부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질문 조교쌤이 있어서 자기가 어려운 거, 문제 풀다가 막히는 거 다 질문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맛있는 초콜릿도 있고요. 음료도 있고요. 싹 다 무료입니다. 싹 다 무료예요. 이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 보시면 그 학생들이 가장 많이 다니는 학원가 중심에 있습니다. 이렇게 밤에 보면 제 건물인 줄 오해하신 분들이 있는데 제 건물은 아닙니다. 자, 한 층을 다 얻었어요. 한 층을 다 얻어서 여기에 내부를, 물론 이 공간을 제 공간으로 쓸 수도 있었어요. 뭐 스튜디오를 만든다든가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었는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냥 이 공간을 다 아이들한테 주자. 다 주고 저는 여기 끝에, 여기 아무 잘렸는데 여기 끝에 진짜 조금 한 칸, 거기만 제 사무실로 만들어 놓고 나머지는 학생들을 위한 공간으로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여기가 다 무료입니다. 무료고 아이들이 와서 이렇게 공부를 해요. 조교수님 있으니까 공부하다가 질문할 수 있고, 이거 지금 코로나 전 거라서 지금 마스크들을 안 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위치가 여기입니다. 다이소 어딘지 아시죠? 자, 그 다이소 그냥 맞은편에 여기 모퉁이에 이 건물 6층에 자,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는 무료 스터디 카페가 있으니까
주말 같은 때 보통 수업을 하나만 듣진 않잖아요. 2개 듣는다 그러면 중간에 비는 시간이 있어요. 그럼 거기 그 비는 시간에 갈 데가 없어서 막 PC방을 가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와서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니까, 그리고 제가 이제 수업하는 학원들이 여기입니다. 그죠? 세종학원이 여기 있죠, 바로. 그냥 횡단보도만 건너면 돼요. 제가 이제 올해는 그 이강학원 미래탐구에서도 강의하는데, 자, 그 수업하는 학원들 딱 가운데. 그러니까 위치가 너무 좋죠. 아이들이 수업 끝나고 나서 혹은 수업 전에 와서 이제 공부하고, 그리고 끝나고 나서도 질문하고 가고, 와서도 질문할 수 있고. 그러니까 대형 강의라고 해서 그 수업 끝나고도 물론 제가 질문을 다 받습니다. 그리고 현장에도 조교수님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현장에 와서도 물론 질문할 수 있고, 시작 전에 수업 끝나고 쉬는 시간에 다 질문할 수가 있고, 그리고 나서 또 더 하고 싶다 그러면 얼마든지 와서 여기 스터디 카페에 와서 조교수님하고 질문하면서 자기가 궁금한 거 다 해결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이런 것까지 이렇게 다 관리 제공하면서 하는 선생님은 없을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형 강의지만 학생들 하나하나 다 관리해 주려고 이렇게 운영하고 있으니까 이것도 많이 이용을 해주시고 학생들한테도 알려주고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현장 학생들 위한 전용 홈페이지예요. 그래서 여기도 당연히 또 질문 올릴 수 있고요. 그리고 자기가 틀렸던 문제들, 자기 로그인해서 클릭하면 다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다 다운받을 수 있고 출력할 수 있고, 또 과제물도 이렇게 묶어서 다운로드 가능하니까 이렇게 무한 반복할 수 있게끔 자, 이런 홈페이지도 다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형 강의에서 우리 아이가 관리를 잘 못 받지 않을까,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올해 수업했던 모습인데요. 이 학생들, 자, 코로나 때문에 학생들이 다 마스크 끼고 대답도 잘 못하고 좀 항상 안쓰러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많은 학생들이 지금 이게 다 한 칸 뛰기에서 했는데 자리가 더 없어서 못 들어오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보면서, 저는 이런 사진을 보면서 항상 매년 뭘 느끼냐면, 아, 이 많은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이 저를 믿어주셨구나. 그래서 그 믿음에 매년 보답해야 되겠다. 더 열심히 준비하고 더 열심히 강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늘 합니다. 올해는 연구실에 이런 등을 좀 만들어서 켜놓을까 해요. 그래서 학생들이 그 수험생활 하다 보면 지치고 또 힘들고 암울하고 그럴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이런 작은 등을 켜놓고 그 옆에서 항상 같이 있어주는 그런 든든한 선생님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